오늘 허인 박사님 어제 소개 다 했습니다. 오늘 허인 박사님이 정말 여러분이 듣기 힘든 그런 엄청난 그 소중한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첫날이 항상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처럼 합숙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혹 주무시는데 프로블렘이 많으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좀 도움되는 약을 좀 드릴 거고요. 한 3일쯤 지나시면 잘 주무십니다. 그리고 첫 3일 동안이 되게 첫 관문인데요. 머리 아프거나 배가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작은 증상이라도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대처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행할수록 가장 심한 게 뇌에 오는 저혈당증이에요. 그래서 산행을 하거나 특히 할 때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 한 2회 전에는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산행길에서 혼자 뒤처져 가지고 쫓아가다가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하시고 혼자 걷지는 않도록 하시고요. 조들이 있고 하니까 서로 연락을 좀 취해서 사고에 미리 좀 대비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나옵니까? 네. 이 슬라이드는 보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라서 항상 강의할 때 보여드립니다. 보면은요, 두 종류의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뇌를 지금 우리가 찍는다면 이렇게 두 종류로 갈라서 찍혀 나옵니다. 첫 번째 뇌하고 두 번째 뇌의 차이점을 전에 보신 분은 적어야겠지만 글자가 많아서 좀 보기 힘들죠. 이게 레이저가 어느 게 레이저죠? 이거네. 여기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네요. 보기만. 예, 이제 됐죠? 네. 여기 불이 빨간 불 들어와 있죠? 요분들은 학습할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끝나도 무슨 강의를 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분이고요. 불이 안 들어오신 분들은 글쎄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했는가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소개받을 때요, 여러분의 뇌가 이미 결정을 합니다. 불이 켜질지 안 켜질지를. 얼마 동안이요? 3초 내에 결정을 해요. 이게 여러분이 선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어떻고 재벌 아들이고 서울대를 나왔고 뭘 했고, 그거 하기 이전에요, 탁 상대방을 보면요 3초 내에 결정을 해요. 사귈지 안 사귈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뇌가 결정을 합니다. 놀라운 건요,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내 뇌를 찍으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기 10분의 1초 전에 뇌가 먼저 오른쪽을 움직이는 뇌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10분의 1초예요. 1 세컨드, 1 세컨드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게 움직이는 뇌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뇌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행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불 켜지고 싶어서 켜지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 강의 뭔지 몰라도 꼭 내가 들어봐야 되겠네. 비싼 돈 내고 금식하러 와서 꼭 들어야 되겠네 한다고 해서 저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한번 들어보자 하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들어오는 부분을 여기 영어로 썼는데 히포캄푸스라고 그래요. 헤마라, 파라는 히란 말로요, 딱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러죠. 파라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때 쓰는 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헤마라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 파트에 딱 붙어 있다는 뜻에서 파라 히포캄푸스예요. 그래서 히포캄푸스는 우리말로 해마입니다. 바다의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해마처럼 생겼죠. 바다 말이에요. 바다에서 아주 손가락쥐 요만큼 작습니다. 남자들이 아주 착해서요, 아기들은 남자가 돌봅니다. 여자가 안 돌봐요. 배에다가 새끼들 데우고 얘들이 하는데, 이 해마와 옆에 있는 게 우리 뇌의 해마입니다. 그래서 이 해마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보다 더 큰 상을 카나다의 교수가 탔습니다. HM이라는 남자가 간질 환자로, 간질이 그 당시엔 약도 별로 없었고요, 뇌를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르고 해마까지 잘랐습니다. 이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는 뭐 어떠냐, 어렸을 때 기억, 20년, 30년 기억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분의 그 생활을 일일이 기록을 해서 해마의 기능이 완전히 밝혀지게 된 거죠. 노벨상을 탈 만큼. 해마가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요즘 암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병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치매죠. 기억을 잃어가는 거, 해마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방 말한 불 들어온 부분이 고기가 제일 먼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요. 만나서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 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해마에 불이 잘 들어온 학생들이 공부 잘해요, 당연히. 그래서 해마를 불이 들어오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요, 반짝반짝 하는 데가 해마입니다. 파란색, 오렌지로 불이 들어오는 데고요. 해마에 이렇게 또 구슬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인데, 그 이름을 아미그달라라고 불러요. 아미그달라라는 건 히란 말로요, 편도체라고 그러는데, 알몬드입니다. 알몬드 너트 다 들어보셨죠? 알몬드 사이즈예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의 공포 감정 같은 거를 감지하는 기관이고요. 무서운 거를, 공포를 느꼈을 때 해마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해마를 자극해서 그걸 꼭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린 아기가 불을 만졌더니 뜨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 비슷한 것만 보여도 애가 손 안 대요. 왜요? 아미그달라 역할입니다. 그 공포와 메모리, 기억과 연결이 돼 있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뱀에 물린 아이가 지푸라기만 봐도 기절을 하고 돌아가는 것도 아미그달라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어떤 면에서는 지키는 거죠. 공포를 일으키는 물질을 잊어버렸다가 또 뱀을 만져다 또 물려주면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끔 우리 뇌가 작동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미그달라가 잘못되면 이게 스트레스 원인이 돼요. 스트레스 반응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쫓아오면 당연히 이제 아미그달라가 그 죽음의 공포를 일으키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2F라고 그래요. Fight or flight. Fight, 싸울 거냐? Flight, 도망칠 거냐?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이들 전력을 다해서 도망을 치든지 한번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그리고 아미그달라가 그 스트레스 리액션이 제일 먼저 작동을 하는데 이놈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평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거의 50%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제 호플리 제 강의에 그런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이건 그냥 해마를 다시 보여줍니다. 중요한 기관이어서요. 뇌의 가장 가운데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한 거는 좀 바깥에 노출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꼭 안에다 숨겨놓은 거죠. 네. 우리가 삼촌에 아까 해마가 불이 켜질지 안 켜질지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기로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몇 초 동안 계속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동물 실험에서는 금붕어는 얼마예요? 몇 초예요? 9초 동안 집중해서 봅니다. 저게 내가 잡아먹을 먹잇감인가? 아니면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놈인가? 도망쳐야 할 건가? 달려가서 잡아먹을 건가? 그 결정하고 바라보는데 9초 걸려요. 사람은 몇 초 걸릴까요? 틀려도 좋아요. 틀린다고 뭐. 예? 예? 몇 초에? 3년. 사람을 과대평가하네요. 8초입니다. 금붕어만 못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8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요, 인류 역사상 옛날에는 적어도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래도 집중 시간이 길어서요. 우리 역사를 보면요, 밤새고 철야 설교 기도했어요. 까딱 없었습니다. 몇 시간씩 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해요? 설교 2시간 하면 쫓겨나요. 기도 5분 이상 하면 쫓겨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잡아당겨요. 어텐션 하는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 대개 25분에서 30분 이상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뇌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20분에서 25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하면은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 목사님 근데 예외야. 김 목사님 사실 시카고 제가 옛날에 있을 때 오시면요, 3시간씩 하는데도 사람들이 조는 사람이 없어. 뭐 하나님 은사죠. 어텐션을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들어갔을 때 어느 분이 한국에서 부흥사가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뭐 선교 집회를, 부흥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2시간을 열변을 했거든요.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2시간 안 듣습니다. 문제는요, 좋은 소식 하나는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고 빨라지면서요, 참을성이 더 없어졌어요. 주의 집중을 안 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요, 어텐션 데피셔시라는 학생들 없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말 못 들어오죠. 집중을 못 해요. 약 먹고 그래요.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동료 중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점점 지금 우리가 세상이 빨라지면서요, 주의 집중을 못 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 하나는요, 이 주의 집중은 요즘 과학 연구에서 여러분이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도록 훈련하고 습관을 키우고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집중 스팬이 늘어납니다. 하여튼 그건 더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요. 그러나 집중에 말이 나와서 하는데요. 집중하면 할수록 뇌가 좋아져요. 뇌에 새로운 줄기세포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걷습니다. 요거 5분만 걸어도요. 우리 뇌에 새로운 뇌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놀라시는 분인데 제가 이거 처음 발견했을 때는요. 내 머리칼이 다 섰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우기는요. 인턴 레지던트까지 뇌신경세포는 절대 새로 안 생긴다고 배웠어요. 확 뒤집어진 거죠. 우리 피부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피부 가려합니다. 밀면 때가 나오죠. 한 달에 한 번씩 새 세포가 나와요. 피부 세포가. 우리 위장이나 대장에도 대장벽을 쌓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놈들은 3일에 한 번씩 옷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포가 늙어 죽으면 그 다음 세포가 갈아 끼우는 거죠. 우리 몸 안에 혈관에 도는 것 중에 플레이틀레이트, 혈소판이라는 거 아세요? 이 중에 약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라는 약은 그 혈소판이 응어리지는 걸 막아요. 피가 응고되는 걸 막기 때문에 혈관이 막힌 분들이 그 약을 많이 복용을 하죠. 그 혈소판은 7일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약을 먹는 분이 수술을 받거나 할 때는 적어도 7일간은 그 약을 중단해야 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수술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요 칼로 째면은 지혈이 안 돼요. 피가 안 멎어. 그러니까 그 약을 중단해야 되는 게 그 약의 영향을 받은 혈소판이 일주일이 지나면 다 늙어 죽으니까 새 세포로 바뀌니까. 뇌세포는 얼마나 살까요? 100년 이상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뇌세포는 한번 완전히 성숙해서 만들어지면 늙어 죽을 때까지 새 세포 안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뇌 한 번 망가지면 우리는 당신 망가진 거 우리 어쩌지 못한다. 신경세포 한 번 죽었으면 끝이다. 근데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들은 환자분들이 중풍 걸려서 아주 낙담하고 절망하세요. 아니에요. 의사들도 지금 뉴 인포메이션이 늦으신 분은 늦어. 당신 뇌가 망가졌으니까 평생 이거 안 날 거다. 아니에요. 새로 뇌세포가 생겨납니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집중을 해도 생기고요. 운동을 해도 생깁니다. 걷기를 해도 생기고요. 여기 여러분들 산행하면 생깁니다. 굶어도 생겨요. 여러분 패스팅이 효과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좀 그냥 넘어가고요. 이게 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의력 집중 장애 학생들이죠. 왼쪽 뇌를 보면 구멍 뻥뻥 뚫렸어. 그런데 오른쪽 뇌를 보면 회복을 했습니다. 뇌세포가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뇌 안에는 스페어 줄기세포가 있어요. 스템세포, 신경세포 스템셀이 있어서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적절한 자극은 지금 방금 얘기한 운동하는 거 있고요. 새로운 사실을 대해서 배우면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요, 사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안 배우려고 그래요. 어린아이, 제 손녀들 같이 다니면 입이 닿는 적이 없어요.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연세 드시면 저희 장인 어른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 안 배우려고 그래요. 내가 그거 모르고도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 왜 내가 배워야 돼?
근데 배워야 됩니다. 치매 안 걸리고요.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뇌를 계속 뇌세포를 만들려면 우리 뇌세포 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최근에 그 통계가 여럿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잰 거는 90 밀리언이에요. 우리 온몸 세포는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뭐 옛날에는 100조, 60조, 50조. 근데 지금은 40조로 외두면 여러분 시험 통과합니다. 그 정도는 좀 아시는 것도 좋아요. 의사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40조입니다. 정확하게는 37.6 플러스 마이너스 0.8이에요. 뭐 그거 알 필요 없고요. 40조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강의를 하겠지만 내 몸에 40조 세포가 있다는 게 그게 왜 중요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중요해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은요. 뭐라고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김 목사님 옛날에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예요. 아들 김혜민이 있는데 학교 성적이 엄청 나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걱정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공부 못해도 아니 3,000마리 닭이 존경하고 따르는데 뭐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노?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3,000마리 닭이 존경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40조의 국민이 하나하나가 세포입니다. 제가 곧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세포 하나하나가요. 피플처럼요. 의식이 있고 지능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미생물, 생명체 같지도 않죠? 세균, 생명체 같지도 않죠? 이놈들이 다 대화를 해요.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몸 세포도요. 40조가 제각기 놀면 우리 몸이 안 되죠. 이것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내 몸을 이룹니다. 하모니를 이루지 않으면 여기 오신 분 중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요. 서로 싸워요. 우리 몸에 군인 역할을 하는 세포가 민간인에다가 총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질이 일어나는 부분이 고장나게 돼 있어요. 담도에 와가지고 증세가 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요. 이놈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슬라이드가 다 있어요. 시간이 넉넉하면 다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 강의 분량이 사실은 12시간이 넘어요. 근데 이제 여기 리미트된 여기 행정상 필요한 시간 내에 하려니까 꼭 필요한 얘기만 제가 하게 됩니다. 어떨 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끝내야 될 때도 있고요. 좀 어디 가서 쉽게 못 듣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좀. 네? 네? 90억, 90 밀리언.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겠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합니다. 우리 decision making이라고 해요. 판단을 하는데 얘기한 대로요. 여러분이 마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브레인이 합니다. 근데 브레인은 판단을 결정하는데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아주 쉽게요. 빠른 시스템, fast 시스템, slow 시스템이 있습니다. fast 시스템은 주로 오른쪽 뇌에서 해요. 이건 여자분들이 더 잘하는데요. 직감이라고 그러죠. 이게 3초 내에 판단을 합니다. 딱 보고 저 사람 틀렸어. 근데 이게 맞을 때가 많아요. 가끔 틀려서 그렇죠. 근데 이건 직각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해? 몰라요. 저희 집사람 제 딸 키우는데요. 친구 누굴 데리고 오니까 걔하고는 사귀지 마. 그래요.
그 딸은 엄마 편견이 많아 그런데 인생 생활이 풍부해지니까 엄마 말 맞았어 그래요. 그 친구 알고 봤더니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고 우리 집사람 직감으로 압니다. 아니 이거 남용하면 안 돼요. 틀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뇌에서 해요. 이거는 분석을 걸치지 않어요. 왜 그런 판단을 했냐? 그냥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패스트 시스템이에요. 슬로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꼼꼼히 따집니다. 학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스펙 다 따져가지고 오케이 괜찮아 아니야 안 좋아 그거 합니다. 이건 슬로우 시스템이에요. 분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건 콜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감정이 없이 따져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패스트 시스템은 시간이 없죠. 금방 하고 대개 이모션과 같이 있어요. 무조건 싫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몰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왜 그러는지를 내가 알면 좀 우리가 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패스트와 슬로우 시스템이요. 그 패스트 시스템의 뇌가 잘못 쓰는 경우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가 하나가요. 어떤 분은 우리 안에 두 마리 개가 있다고 그래요. 편견이라는 놈하고 선입견이라는 견자죠, 둘 다. 영어로는 바이아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거의 무의식의 레벨에서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꼬집어서 어디가 있어서 내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두름 잡아가지고 그렇게 느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내 뇌가 내 마음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많은 그 에러를 막을 수가 있어요. 편입견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인간관계를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에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조절한다면 좋다는 거죠. 성경은 놀라운 게 보니까요. 제가 과학적으로 뇌를 발견한 게 성경책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입견의 대표적인 거는 성경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나다니엘이 친구가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사렛 출신이래. 우리 식으로 하면 청계천에서 굴러먹다 왔어. 그랬더니 그게 청계천에서 무슨 욕 나올 일이 있냐? 보지도 않고 아니다 해. 그게 직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너 참 애국자고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나무 밑에서 있는 거를 내가 이미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엎드리고 제자가 되죠. 근데 우리는 선입관 편견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이 없나? 요거는 좀 뺄까 싶은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워낙 유명해서 이게 농구 선수하는 장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요. 농구 경기 도중에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고릴라 봤냐? 그러면요. 절반밖에 봤다는 사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못 봤냐? 공 던지는 거, 덤프하는 거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못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그런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빤히 보이는데 고릴라가 농구 땅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못 볼 리가 있습니까? 근데 못 봐요. 그것도 50%나 되는 사람들이 못 봤어요. 그래서 다시요. 내 뇌가 그런 미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트네스라는 게요. 법정에서 더 이상 저거 안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저 사람이 저 사람 죽이는 걸 봤어. 그걸로 살인죄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게요. 두 증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한 사람 본 거 못 믿는다 해요. 우리 뇌가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아, 거짓말 하겠어요? 나 분명히 이 사람 죽인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이에요? 뇌과학에서는 사실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성경은 언제부터요? 구약 시대부터 한 사람 증인 인정 안 했어요. 뇌의 착시 현상을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분명히 봤다 했을 때 법정에서 가치를 줬어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판단할 때가 많은데 내 판단이 이게 바이아스에 의한 것이 아닌지, 내가 패스트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는 건 아닌지, 정말 급할 때는 이 패스트 시스템에 릴라이언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항상 되돌아보는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요거 설명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 가장 껍데기입니다. 내가 뇌 모델이 있었는데 깜빡 안 가지고 왔네. 이게 이마 쪽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앞쪽에 있어서 앞전자를 써서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 판단을 다 해요. 분석합니다. 슬로우 시스템 여기서 합니다. 여기에 왼쪽 뇌가 주로 그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마루엽이라고 해서 두정엽은 우리 꼭지, 머리 꼭지 바로 밑에 있는 뇌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 역할이 뭐 여러 가지 해요. GPS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여기가 영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같이 드라이브 하다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는 무조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99% 맞아요. 아주 망가져도 그렇게 망가지면 좀 괜찮죠. 근데 하여튼 GPS 시스템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저기서 하고요. 뭐 다른 기관도 있는데 하여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뒤통수죠. 이게 뒤통수요. 후두엽이라고 해요. 뒤후자죠. 여기서 시각을 다 관찰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본 거를 이 후두엽에서 분석을 하고, 아, 요거는 사과다, 아, 요건 이쁘다, 아, 요건 되게 못생겼다 판단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눈은 멀쩡해도 후두엽에 암이 생기거나 뭐 망가지면요, 눈뜬 장님이에요. 글자 그대로 못 봐요. 보긴 보는데 그걸 분석을 못합니다. 실제 여기 두레마을에 어린 소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한 소년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암을 걸렸는데 눈은 정상인데도 장님입니다. 암이 후두엽에 생겨서 영상을, 찍은 영상을 분석을 못하니까 못 보는 거죠. 여기 관자엽이라고 우리 귀 옆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소리 듣는 거 하고요. 그다음 냄새 맡는 것도 그쪽에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하고요. 이건 농담할 시간 없으니까 뺄까요? 이거 들으신 분은 있는데 하도들 좋아해서 제가 하나만 할까요? 네. 이거는 신앙과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 농담은 자주 하는데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복권을 샀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사고, 하나님, 가족이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권이 당선됐어. 자그만치 1천억 달러. 근데 복권 당국에서 보니까요, 당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당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대박 복권 당선됐는데 이거 목사님이 좀 잘 놀라지 않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마하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말을 빙글빙글 돌리는데 이 교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오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선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복권에 당선돼서 1천억 달러가 생기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여유가 많아서. 그런데 저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한테 붙들고 매달리고 응답받은 그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내가 생각하다가 안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침 목사님 오셨으니 잘 됐습니다. 신방도 때를 맞춰서 해야 돼요. 목사님 드리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이 쇼크 사셨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은 다 하죠. 다음 얘기는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 넘어뛰고요. 이 뇌과학이요. 지금 된 게 사실 25년밖에 안 됐는데요. 뇌과학의 시초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마리아 몬테사리입니다. 마리아 몬테사리는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최초의 의과대학 여성 입학자예요. 여자들이 의과대학 간다는 걸 그 당시의 상식에는 없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의사가 된다고 그러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의사가 됐고 정신과를 좀 전공하고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몬테사리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교육 방식이 혁신적이었어. 뇌과학에 기초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손녀딸들도 다 몬테사리 다닙니다. 기독교 가르치고 신앙 가르칩니다. 근데 몬테사리가 사실 이건 뭐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렸을 때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하나님 뭘 넣어주신 것 같아. 얘가 엄마가 애가 죽을까봐 막 잠도 못 자고 걱정하는데 애가 그럽니다. 나는 산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참 소중해서 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지 않아요? 늙고 싶지 않아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자는 절대 안 죽습니다. 모세 120세에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을 나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죠. 청년 같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도 다 잘 보고요. 똑똑하시고 신체 건강했습니다. 단지 거기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 죽게 버려두지 않아요. 근데 요즘 시카고에서 연구를 하니까요, 노인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인생에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팔로우했어요.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인생의 목표, 의미, 사명감이 있는 노인들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빨리 낫고 잘 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있는 시카고에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목표, 의미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몬테사리가 발견한 거 하나가요. 그 당시 모든 교육이 주입식이었어요. 애들은 그냥 일정한 분량의 내용을 주고 강제로 외계했습니다. 몬테사리는 스스로 배우게 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몬테사리가 관찰을 했는데 본감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그게요. 요즘에도 희한해요. 진짜 비싼 장난감 안 쓰고요. 집에서 굴러다니는 쓰레기통 같은 그런 걸 갖고 놉니다. 비싼 거 갖고 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노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붙들면요 몇 시간을 붙들어도 그걸 해요.
그게 몬테사리가 원칙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한 장난감, 이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이것만 가지고 놀아 그랬어요. 장난감의 선택의 자유를 안 줬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줬더니 어때요? 애들이 행복하고 애들이 그 장난감을 놀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유치원 얘기를 왜 제가 꺼내요? 어른도 똑같아요. 나이 들면 더 합니다. 배우려고 안 하니까. 어렸을 때의 그 러닝 어빌리티, 큐리오시티, 호기감,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늙어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하기 싫으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될 날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놈 위에 뭐 나는 놈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제일 마지막에 진짜 센 놈은 누구예요? 즐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 근데 우리 아직 한국 교육도 그냥 무조건 뭐 어디 어느 데 가야 되고 하버드 들어가야 되고, 하버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그 애플의 그 누구죠? 스티븐 잡. 하버드 안 나왔어. 아주 좀 엉텅구리 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뛰어나요? 그게 이거입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의 특성, 형성. 뭐 많이 있죠. 성경에 이름이 뭐 몇십 가지 나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엘 샤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거 다 조치고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프리윌입니다. 자유의지예요. 우리한테 뭘 줬습니까?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줬어요. 제가 어려서 가장 고민하고 적어했던 게 그랬어요. 하나님, 선악과는 그거 왜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 거 안 만들면 좋잖아. 말 안 듣는 거 싫으면 로봇처럼 우리를 프로그램해요. 착한 일만 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하나님 전능한데 그거 못해? 우리 나쁜 일 못하게 만들면 당신 좋고 나 좋잖아. 왜 하나님 말 안 듣고 내가 이렇게 얻어맞아서야 겨우 하나님 찾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믿고 따르게 하지. 근데 그건 우리의 후리위를 하나님이 꺾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데 제가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후리위를 사용해야 후리해져요. 애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거 왜 쓰레기통 가지고 노니? 그거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갖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 창의력이 생기고 모든 것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엄마가 시키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교회도요,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 나와야 돼요. 11조도요, 여러분이 내고 싶어서 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너무 잘했어요.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 욕을 하셨어요. 왜요? 프리윌이 아니에요. 인생은 그래서 초이스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초이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그게 모세의 유언이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은
하나님의 길, 축복의 길, 왼쪽은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다. 여호수아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준 거는 왜 두 길을 줬어요? 프리 초이스가. 선택은 누가 해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이 길로 간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내가 프리 초이스, 하나님도 강요 안 한 거 내가 강요 못 한다. 너희들이 결정해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돼.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좀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좀 뛰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게 좀 프리윌에 대한 얘기 나중에 좀 나오니까 그때 더 하고요. 우리한테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우리 놀라운 게 아까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40조. 네. 이번 기는 특히 우수한 겁니다. 40조 세포인데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요.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통해서 내 부모의 정보, 내 조상의 정보, 내 민족의 정보까지. 세포 한 개가. 40조 중에 세포 한 개가. 어느 걸 하나 딱 뜯었어요. 그거 복제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내 조상의 인포메이션까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걸 찾아냈습니다. 1985년에 마취과 의사가 찾아냈어요. 이 마취 의사는요, 마취과 과장인데 하기 전에 물리학을 했습니다. 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보통 마취과 의사들은 그냥 재워놓으면 그 다음에 외과 의사가 칼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잡은 깨어나지 않게 재우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퀘션을 했어요. Why? 왜 잠드는가? 마치 제 기본 케미칼에, 베이식 기본 케미칼에 인돌이라는 케미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바인딩을 하고는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수술해도 모를 만큼.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서 안 돼서 물리학 교수하고 공조를 해서 찾아냈습니다. 세포 안에 마이크로 튜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컴퓨터 이거 데이터 처리가 알아요. All the information about you and 죄송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조상의 정보까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영화 기억하세요? 최근에 나온 거에 위트네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영화 안 보시네요. 좋은 영화는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증인이라는 영화는요, 뭐 별거 아니에요. 어린 소년인데 어티즘 소년입니다. 장애가 있는 애예요. 근데 살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대로 살인 현장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쟤는 장애자니까. 뇌가 이상 있는 장애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거기 변호사가 그때 그 장면을 합니다. 자기 넥타이를 보여주면서 여기 물방울이 몇 개 있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162개 탁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재판관 기서가 그걸 셉니다. 1시간 걸려 세니까 162개. 포토 메모리라고 그러죠.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얘가 본 살인 현장이 정확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전에 나온 영화에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도 그 레인맨이 숫자나 이런 거를 철저히 기억하는 게 나와요. 지금도 뇌에 이상이 있는 분 중에 특수한 천자는 한 번 본 거를 갖다가요 그림으로 그대로 옮깁니다. 디테일한 못 하나까지 옮겨서 그립니다. 일종의 초능력 같은데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이 이 방 안에 전등이 지금 몇 개 있고요. 동그란 전등이 몇 개고 길쭉한 게 몇 개인 거예요. 여러분 대략으로는 못하죠. 네, 여러분 세포 안에는 그 정보가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출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여러분이 이 장면을 그대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네, 좀 갈까요? 네, 이거 같은 얘기, 이겁니다. 제가 좀 다른 사진은 조금 큰 사진이에요.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해요. 옥수수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강냉이 옥수수처럼 생겼어요. 저 안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세포 하나에 이게 깔려 있습니다. 거미줄 같이. 그리고 이 안에 도서관, 전 세계 도서관을 다 합쳐도 몇 천억 배 더 많은 양이 저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괴로워했던 정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정보까지. 민족 정신이라는 게요, 꼭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한국민이 가지 않은 특이한 성질이 외국에 태어난 학생들에게도 옵니다. 왜요? 들어가 있어, 정보가, 인포메이션. 네,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 압니다. 이게 세포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40조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도 배울 때는 이 가운데 동그란 핵에 유전자가 있고 이게 두뇌인 줄 알았어요. 세포의 두뇌가. 그런데 지금 진짜 세포를 움직이는 뇌는 아까 금방 보여준 강냉이 같이 생긴 마이크로 튜블입니다. 이 세포 전체에 깔려 있어요. 지금 의식이란 인간의 의식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양자학과 연관해서 스터디한 게 있어요. 연구한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하버드의 그 생리학 교수 하나가 이 세포에다가 가운데 이게 빛이 잘 안 보이네. 이게 레이저가 보여요? 나한테는 이거 보이기는 하네. 요 가운데 동그란 거가 이제 핵인데 이게 두뇌인 줄 알고요.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저 핵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세포가 머리 잘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멀쩡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세포가. 그러니까 이 유전자 핵이 두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거하고 저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의과대학에서. 이분이 사실 그걸 가르치려다가 쫓겨났어요. 하버드에서. 남들 다 가르치는 대로 안 가르친다고. 근데 핵에 두뇌 기능이 있지 않고요. 지금 말한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깔려있는 모든 정보에서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나온 김에 몇 가지 소개합니다. 여기 저 빨간 동그란 거 있죠? 이걸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 귀에 들릴 겁니다. 이게 일종의 에너지를 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여러분이 늙지 않고 늙어도 활력이 줄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작년 같지 않아 그래요. 기운이 빠진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여러분이 나이 90세가 되면요, 95%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살리는 방법, 뭐 요즘 식단도 가끔 텔레비에서 나오긴 하네요. 네, 미토콘드리아 살리는 법. 치매 막는 법도 됩니다. 뇌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뇌세포 기능을 못하고 여러분 기억력 나빠지죠. 미토콘드리아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냥 나가신다. 이건 제가 얘기했죠. 마이크로 튜브를 얘기했고요. 40조 있고요. 내 안에 40조의 생명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게요, 다 성경에 있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가 무지개 약속을 합니다.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커버넌트, 인간과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은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기 돌멩이다 두고 할 수 없잖아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서로? 근데 노아하고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노아 와이프 8명하고 언약을 했다면 make sense 하죠. 말 되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불로 멸망시킬지 몰라도 홍수로 안 한다.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아와 가족만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있어요? 처음엔 방주에 나온 동물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all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는 미생물을 포함하고 심지어는 과학자들의 한때에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이러스가 제갈공명보다 더 똑똑해요. 속임수도 쓰고 뭐 작전도 쓰고 거짓 정보도 흘리고요.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바이러스가. 모든 생명체가요. 우리 인간처럼 말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한다 뿐이지 자기들의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요. 작전을 짜고 작전대로 움직이고 그래요.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간이 거의 돼서 그냥 진도 나가는데요. 생명체만 하고만 언약을 한 게 아니고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아파하면서 누구를 고대해요? 로마서? 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잘못된 초이스, 프리 초이스였죠. 자유의지로 인한 잘못된 선택, 선악과를 선택함으로써 아담과 이브의 자손 인간들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죄성을 받는. 그 죄성의 결과는 자연까지 했고요. 동식물을 비롯한 심지어는 무생물같이 보이는 모든 물건까지, 창조한 모든 물건까지. 근데 요즘 양자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죠? 뭐가 있어요? 별이 있고 해가 있고. 근데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 우주는요, 전체 우주의 4%밖에 안 돼요. 96%의 우주는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입니다. 그거를 요즘 전문 단어로 천체학자들이 부른 단어로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라고 그래요. 다크라는 건 깜깜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볼 수 없고 책정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로 우주는 사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우주만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어요. 그건 작고 작은 겁니다. 히랍의 철학자들과 인도의 그 고대 문명이 발달했는데 인도 사람들이 소위 원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아무런 인프라 과학이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이 대단하고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서 이 우주가 그냥 생길 리 없다. 집을 줘도 빌딩 벽돌을 긋고 나무를 싸서 집을 만들지 않냐? 기본이 되는 물질이 있다. 너무 작아서 쪼갤 수 없이 작은, 그게 아톰이란 뜻입니다. cannot be divided. 더 잘라질 수 없는 가장 작은 그것들이 모여서 우주를 만들었다. 그건 놀라웠게 몇천 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988년인가요? 우주 사진 찍었어요. 원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니까 과학자들의 넥스트 퀘션이 원자 속에 혹 뭐가 있냐. 정말 작아서 작은 존재인데 이 속에 뭐가 또 있을지 모른다. 부셔보자.
레이저로 꽝 깨니까 깨져요. 깨지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요. 그래서 원자 속의 세계를 우리가 양자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신비한 데예요. 이게 지금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120년. 아인슈타인이 1992년에 상대성 원리 발표했어요. 근데 이 양자학은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과 함께한 학자들이 전부 노벨상 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발표는요,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일반이 언더스탠드하기에 너무 희귀망측했어요. 근데 이 원자 속의 세계는요, 마법의 세계고요, 신비의 세계고요,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양자학을 연구한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까지 말을 해요. 또 양자학을 이용한 치료법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끝마침을 곧 해야 될게요.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중요해요. 그동안요, 종교 믿는 분들하고 과학은요, 물과 기름처럼 흩어 살았습니다. 지동설, 천동설 이래로요, 종교 지도자는 뜻이 있는 생각 있는 지도자들은 과학과 섞지 않았어요. 싸움 안 했어요. 과학자들도 사실 종교의 깊은 쪽은 터치 안 했습니다. 따로따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오니까 요즘 양자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강의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다음 계속하겠습니다.